안녕하세요. 마이애미 캔서 인스티튜트의 칼라 오테로 박사님의 위암에 대한 영양 개입에 대한 렉처 강의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표는 위암과 관련된 식이 위험 요인에 대해서 논의하고요. 영양사의 역할과 영양 목표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증상의 영양 관리, 그리고 위절제 술시, 식단 지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암 예방 지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계연구기금 및 AICR의 지속적인 업데이트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그것은 강력한 증거, 위험 높이는 강력한 증거에 대한 얘기를 업데이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잔 이상의 알코올 음료를 섭취하거나 또 소금에 절여서 보존된 그런 음식을 섭취하거나 과체중 및 비만, 심장에 무리가 가는 그런 경우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강력한 증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제한된 증거로는요, 가공육의 위험이 있고요. 그리고 구운 고기, 바베큐 고기, 또 생선 섭취가 또 위험을 높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아직 제한된 증거입니다. 과일을 전혀 먹지 않거나 거의 먹지 않는 경우도 위험을 높인다고 하죠. 그리고 감귤류를 섭취하면 또 위암의 위험을 낮춘다고 하고요. 또 심장암 위험을 낮춘다고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15%의 미국에 있는 위암 케이스가 예방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건강한 몸무게를 계속 유지를 함으로써 그렇고요. 또 알코올 음료의 섭취를 줄이는 것, 없애는 것, 그런 것들이 예방될 수 있는 그 수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스드 미트, 가공된 육류를 되도록이면 먹지 않는 것, 그것이 좋은 예방의 수칙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암 영양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암 영양사는 암 환자가 건강을 최적화하고 또 암 및 암 치료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영양 섭취량을 조절하도록 돕는데 전문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암 영양사입니다. 영양의 목표에 대해서 일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료에 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반응을 개선하고요. 또 힘을 키우거나 유지하고 신체 조직이 파괴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몸에 연료를 공급하고 몸무게 유지하고 또 저지방량 근육을 보존하고 치료 내성을 향상시키고 또 합병증을 방지하고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들이 영양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치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치료 준비는 건강해지고 자신에게 집중할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영양사와 만나서 계획을 세우고 올바른 음식과 음료를 준비하는 것인데요. 또 부엌과 식료품 저장실에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채우기를 권고합니다. 아플 때도 먹을 수 있는 아이템들이 포함되어야겠죠. 그리고 요리가 거의 또 혹은 전혀 필요하지 않은 음식을 비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음식을 미리 조리해서 얼려놓는 것도 좋고요. 가족과 친구들에게 쇼핑과 요리를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좋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치료를 받는 중에 영양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치료 방법이 어떻게 먹을지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영양에 있어서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백질 에너지 영양 실조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암 환자에게서 가장 흔한 2차 진단입니다. 실제 체중 기준에 대한 요구사항을 계산을 해보면요. 칼로리는 킬로그램당 30에서 35kcal,
단백질은 킬로그램당 1.2에서 1.5g, 그리고 체액은 1당 1ml에 1kcal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부작용을 잘 숙지를 해야 되고요. 또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개인화된 계획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위는 효소와 위산을 분비하는 곳이죠. 비타민 B12도 마찬가지. 그리고 흡수에 필요한 고요인자를 생성합니다. 저장된 음식의 저장고 역할을 하기도 하죠. 일반적인 영양상의 부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식욕 상실이나 조기 포만감, 일찍 배가 부르고 먹기 싫어지는 그런 경우죠. 메스꺼움, 그리고 구토, 체중 감량, 설사, 변비, 맛의 변화, 입맛의 변화, 피로 이런 것들을 둘 수가 있겠습니다. 식욕 상실 조기 포만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까요? 권장사항은 소량의 식사 5번에서 6번 정도를 2~3시간마다 식사를 하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신체적 활동을 하시고요. 고칼로리, 고단백질 간식을 편리하게 보관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영양 보조제, 수제 스무디 같은 거를 준비하시고 미리 계획해서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 그런 저장실을 마련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연락을 해 놓으시고요. 또 음식에 단백질과 칼로리를 추가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메스꺼움과 구토가 있으시면 다음과 같은 권고사항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5번에서 6번의 소량으로 식사를 하시고 또 먹기 전에 그리고 하루 종일 하루 중에 입 안을 헹구시는 것이 좋은데 4컵 정도에 되는 물에 4분의 3의 티스푼 소금 그리고 1티스푼 베이킹소다를 잘 녹여서 입을 헹구시면 좋습니다. 뜨겁거나 매운 그리고 기름지거나 굉장히 단 음식 이런 것들을 피하도록 하시고요. 차거나 실온 음식을 드시면 좋습니다. 과일 주스나 스포츠 음료, 소다를 살짝 마시는 것도 좋고요. 딱딱한 사탕이나 페퍼민트, 레몬 사탕 이런 것들을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마르고 전분이 많은 그런 짠 음식을 먹어보시면 어떨까요? 프리첼이나 솔틴, 크래커, 감자, 국수, 시리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진저에일이나 생강 캔디를 드셔보시면 어떨까요? 페퍼민트 캔디, 생강 캔디, 그리고 민트 캔디 이런 거를 트라이 한번 드셔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가 있는 경우 있습니다. 하루에 5번에서 6번 정도 정기적으로 식사하시고 단백질과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섭취하시고 또 드시고 싶지 않다면 밀크쉐이크나 스무디 또는 스프를 이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양 보충제를 활용하시고 어, 단백질 및 칼로리 부스터도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쾌적한 분위기에서 식사와 간식을 드시면 좋습니다. 영양이 풍부한 간식을 가까이 보관하시고 기분이 좋아지는 시간을 활용하시고 또 식욕을 자극하는 운동을 늘리시는 것도 좋습니다. 설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원인 결정은 식이요법, 치료, 감염, 또 약물 시기에 수용성 섬유질 추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또 귀리나 보리, 바나나, 쌀 등 펙틴이 풍부한 것들은 음식은 변을 단단하게 만들기 때문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불용성 섬유질 제한이 있는데요. 생과일이나 야채, 통곡물, 견과류, 씨앗들 이런 건 좀 제한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유제품을 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천연 프로바이오틱스로 인해서 그런데요. 요구르트는 대체적으로 괜찮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손실된 전해질을 대체하는 유체 소비 증가, 또 단 음식, 설탕, 알코올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전해질을 대체하기 위해서 고나트륨, 칼륨 음식을 또 마시고 섭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변비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변비의 권장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규칙적인 식사를 규칙적인 시간에 하시는 것이 좋고요. 활동을 증가하시기 바랍니다. 자두 주스를 사용을 하는데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시면 좋습니다. 하루에 8컵에서 10컵 정도요. 의사가 괜찮다고 하면 식단에서 섬유질을 늘리시고 또 밀기울이나 통곡물, 빵과 시리얼 같은 것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과일과 채소, 그리고 팝콘과 마른 콩 등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위절제술의 유형에 대해서 이렇게 쭉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웨지, 센트럴, 프록시말, 디스탈, 서브토탈, 토탈 이렇게 다른 종류의 위절제술이 있습니다. 위절제술의 효과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덤핑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고요. 탈수가 되기 쉽고 조기 포만감, 위마비, 지방 흡수 장애, 비타민 및 미네랄 흡수 장애, 비타민 B12나 엽산, 그리고 D, 비타민 D, 칼슘, 철분 이런 것들의 흡수가 장애가 보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절제술 후 식사 첫 번째 6에서 8주 사이의 식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6번의 작은 식사를 하시는 거 좋고요. 부드럽고 소화하기 쉬운 음식, 그리고 음식은 천천히 철저히 씹고 조금씩 넘기시기 바랍니다. 설탕이 많은 음식, 주로 주스나 소다, 케이크, 파이, 쿠키 등을 제한하시고 기름지고 튀긴 음식을 피하고 또 매 식사마다 단백질 공급원을 포함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부드러운 고기나 가금류, 생선, 계란, 치즈, 요구르트, 부드러운 땅콩 버터가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 됩니다. 식사 시 수분 섭취를 제한하시고 식사 전후에 30분에서 60분 정도 수분 섭취를 제한하시기 바랍니다. 섬유질 섭취도 제한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1회 제공량당 2g 보다 작게 제한하시기 바랍니다. 식사 후 15분 정도 누워 계시면 장을 통한 음식의 이동을 늦출 수가 있다고 하니까 시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절제술 후 첫 번째 6주에서 8주 사이의 식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는 음식 재도입이 시작되는 시기인데요. 천천히 시작하시는 것이 좋고요. 한 번에 한 개의 음식을 추가하시면 좋습니다. 또 일기를 써서 증상을 모니터링 하시면 도움이 되시고요. 식이요법에 섬유질을 다시 추가하실 수 있는데요. 가용성 섬유로 시작하시는 게 아주 좋겠죠. 쌀이나 귀리, 사과 소스, 그리고 바나나 이런 것들이 좋은 소스가 될 수 있겠습니다. 위절제술 후 비타민 및 미네랄 보충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소화효소의 손실과 단백질의 위산 소화로 인해 단백질 B12, 12, 그리고 엽산과 철,
그리고 칼슘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철분과 함께 매일 종합 비타민제를 드시기를 권장드리고요. 또 씹을 수 있거나 액체가 가장 잘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철분 결핍은 매우 흔한 증상인데요. 흡수를 위해서 비타민 C 공급원을 포함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골다공증으로 장기적인 뼈 건강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칼슘 보충제를 1일에 1500mg 정도, 그리고 용량을 1일에 한 번에 드실 때 500 정도씩 나누어서 드시는 것이 좋고요. 또 다른 흡수를 위해서 구연산 칼슘을 선택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또 비타민 D는 매일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800에서 1000 정도 되시는 것을 드시면 좋습니다. B12는 혀 밑에 혹은 주사로 이제 섭취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처음에는 일일당 1000mg, 그 다음에는 매월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가장 잘 흡수되는 엽산이 있는데요. 그 철, 황산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제 치료가 끝났습니다. 무엇을 할까요? 고민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새로운 미국인의 식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미국인의 식사. 3분의 2 혹은 그 이상 야채나 과일, 통곡물 또는 콩, 그리고 3분의 1 혹은 그 이하가 동물성 단백질로 구성된 식사를 목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암 예방을 위한 권장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암 예방을 위해서 저체중이 되지 않고 또 가능한 마른 체형이 되시는 것이 좋고요. 또 매일 최소 30분 동안 신체 활동 하시고요. 단 음료는 피하시고 에너지 밀도가 높은 식품을 섭취하시는 것을 제한하고요. 또 다양한 야채, 과일, 통곡물, 그리고 콩류를 더 많이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붉은 육류,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섭취를 제한하고 또 가공된 육류를 피하시고 알코올 음료를 섭취할 경우에는 하루에 남성은 2개, 여성은 1개의 잔으로 제한하시기 바랍니다. 짠 음식과 또 소금으로 가공된 음식의 섭취를 제한하시고,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충제를 사용하지 말고, 또 엄마의 경우에는 아이에게 모유수유 하시면 좋습니다. 치료 후에 암 생존자는 암 예방을 위한 권장사항을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